흔히 말하는 노화 방지용으로 관리 차원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루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입니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출신은 제주도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산병원 성형외과 의국을 졸업했고요. 현재 아이루미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요새는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 예를 들면 눈앞을 가린다, 아니면 코가 막힌다, 아니면 여기에 진물이 많이 난다, 아니면 흔히 말하면 얼굴이 너무나도 쳐가지고 여기에 침이 고인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성형외과에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도 흔히 말하는 노화 방지용으로 관리 차원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클리닉적, 피부과적, 그리고 성형외과적 관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미간 보톡스나 눈가 보톡스나 이런 주름 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는 시술,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하이프나 아니면 고주파, 흔히 말하는 울세라, 아니면 슈링크, 아니면 서마지, 그런 시술이 들 수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얼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당기는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는 한 30, 40대 혹은 50대까지 추천은 드리지만 50대 이상에 넘어가면 그런 시술들이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는 보통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눈가에 처지는 상안검 수술, 아래쪽이 이렇게 붉어져 가지고 눈이 볼록하게 나오는 하안검 수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얼굴이 많이 처졌다, 실리프팅이나 흔히 말하는 레이저 시술을 안 된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 같은 거를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나이 드신 분들, 흔히 말하는 50대 이상 분들은 수술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한 수술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상안검에 눈이 이쪽이 툭 쳐져서 라테랄 후딩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눈꺼풀이 처진다는 소리죠. 여기가 아래가 훅 처지게 돼서 이쪽이 자꾸 진물 같은 게 쌓이고 그게 반복적이 되면 염증이 되고 그게 눈이 자꾸 진물러집니다. 심하면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그 시야 방해가 심해지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 밑을 자르는 눈썹 하악 거상이나 아니면 눈 위를 자르는 상안검, 보통 이런 걸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요새는 옛날이랑 좀 다르게 눈 위 아래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 아래 볼록하게 흔히 말하는 아이백이라고 합니다. 눈 밑 고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많이 튀어나오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는 수술을 흔히 말하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운 김에 위 아래를 보통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후에는 수술이 성공적이려면 보통들은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들어갑니다.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거나 아까 말한 하이프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약간 흔히 말하는 오픈마인드로 수술이란 게 하면 꼭 나쁜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게 되면 보통 50대 초반에 귀 밑을 이렇게 귀 옆을 절제해서 귀 목 뒤까지 가는 안면거상, 목거상까지도 시행하기도 하고요. 특히 체형면으로 말하면 임신 후에, 출산 후에 뱃살이 처지는 그냥 복부 거상술, 심하게는 흔히 말하는 모유 수유 후에 처지게 되는 흔히 말하는 가슴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 가슴 유방 하수 교정술 같은 것도 심하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성형외과 시술이나 수술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 성형외과, 흔히 말하는 재건 성형외과는 다르게 미용 성형외과는 환자들분 본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지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해주는 의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잘한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이 처진다.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보통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기로는 이러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빠꾸미 눈,
혹은 인상이 강해지는 눈으로 결과를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눈썹 밑을 자른 눈썹 파악 거상이나 아니면 이쪽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마 거상을 오히려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다른 환자분들의 의견과 다른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주입되는 마취약들이 그런 거에 밸런스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가장 흔한 거는 흔히 말하는 출혈성을 높이는 약,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스피린 같은 거를 상용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이 혹은 성형외과 마취약이랑 충돌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상처를 꿰매도 잘 낫지 않고 회복이 안 되고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50대 이상인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고 성형외과 수술을 받기 전에 각종 본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조금 조언을 구하셔서 수술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BST라고 말하죠. 보통은 당뇨 혈당 수치가 150에 200 정도, 약간 높은 수준의 당뇨라면 수술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200 수준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당뇨가 심해지면 운드 힐링이라 그러죠. 상처의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 상처의 회복이 늦어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서큘레이션, 혈액순환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염증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약해지게 되면서 염증이 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꼬맨 게 녹아내리게 되고 밑에서 염증이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피부들이 딱딱해지고 구축이 되면서 눈을 못 감는다든지, 흔히 말하는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고 나서 속눈썹이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면 건강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흔히 말하는 본인 건강을 체크를 제대로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굉장히 잘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성형외과 학회 전문의, 대한성형외과 학회입니다. 미용성형외과 학회, NO. 대한체형학회, NO.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 NO. 정확히 이 글자를 가진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의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한성형외과 학회는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인정하는 학회입니다. 나머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요. 일반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약간 호도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리게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 미용성형외과 학회. 흔히 말하는 대한성형외과 전문의 학회랑 약간 유사한 협회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게 맞는데, 그런 학회랑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알아서 걸으시겠지만 저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미니멈 전문의가 된 지 5년 혹은 10년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선생님들한테 흔히 말하는 노인성 수술은 맡기는 게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